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인을 이용해서 잠재 변수가 포함된 구조방정식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관측 변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로 분석을 먼저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분석과 구조방정식의 차이는 이제 잠재 변수가 있냐 없냐 이 차이고, 그 외의 이제 모델 설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경로 분석을 이제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게 이제 이런 구조방정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데이터는 자, 어떤 이제 기관에서 마케팅 투자액과 해외 투자액이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에 대한 투자 금액과 해외 업무에 대한 투자액이 높을수록 그 제품에 대한 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또 미팅 건수가 증가하고, 이제 업무적 미팅이겠죠. 그리고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자, 문의와 미팅과 의뢰가 많으면 당연히 성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계약 건수 그리고 매출액. 자, 이런 이제 논리의 인과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잘 보시면 자, 이 문의 건수의 기준에서는 어떤 변수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마케팅 투자액과 해외 투자액이죠. 마찬가지로 미팅 건수도 의뢰 건수도 앞에 마케팅 투자액과 해외 투자액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이제 데이터인에서 설정을 해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 하나에 영향을 받는 변수 하나에 영향을 주는 변수 두 개. 자, 그 계약 건수에는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죠? 문의 건수와 미팅 건수와 의뢰 건수가 영향을 주고 있죠. 자, 매출액의 입장에서는 이제 문의 건수, 미팅 건수, 의뢰 건수 그리고 계약 건수까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인을 통해서 자료를 등록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는 저희 이제 데이터인.co.kr 홈페이지에 데이터인 광장의 공지사항에 보시면, 자, 데이터인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자료, 여기 이제 압축 파일이 있죠. 압축 파일을 풀면 이제 데이터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최종이라고 하는 PDF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보시면서 실습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압축을 풀면 자, 이렇게 패스와 SEM 이 두 가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가 이제 경로 분석 데이터니까 이걸 한번 등록을 해보죠. 자, 로그인을 해보시고 상단의 데이터인 시작에 들어가서 자, 분석, 자, 데이터 파일 등록 부분에서 이제 자료를 입력해야죠. 설문 데이터 등록은 이 설문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등록으로 옮기는 거고, 자, 파일 데이터 등록에서 경로 분석 연습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에서 파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파일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료의 입력 형태를 보이고 있죠. 한 사람 혹은 그 한 결과를 이제 한 줄에,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12, 투자 9, 그때 문의 미팅 건수, 계약 건수, 매출액.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78개가. 그리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 구분 1, 2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과 연구소에
중에서 각각 데이터를 수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단을 나눠서 다중집단 분석과 경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등록을 하고요. 파일 선택해서 패스 1. 자, 그리고 이제 문항 속성이라든가 하는 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주형이냐 연속역이냐 혹은 보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안 해도 등록은 됩니다. 자, 등록하게 누르면 문항 속성 파일이 이제 있으면 확인을, 직접 입력하면 취소를. 자, 직접 입력을 하기 위해서 취소를 누르면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파일이 이제 업로드가 되죠. 자, 업로드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인은 모든 자료가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이 데이터를 등록하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신 것처럼 변수, 넘버가 있었고요. 문항 설명을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고, 이건 연구자가 이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문항 설명을 써주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 문항 설명을 기준으로 나타나고요. 자, 다른 것들은 모두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되는데, 이 구분의 경우에는 자, 보신 것처럼 이제 1번이 대학, 2번이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기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기형이라고 하면 범주형이, 그러니까 보기가 있는 거. 그래서 1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대학, 연구소라고 엔터로 구분을 하면 이제 알아서 1번 대학, 2번 연구소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 자, 지금 이제 내용들이 입력이 되고, 옆에 보시면 이제 경로 분석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경로 분석 연습,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통계 분석 레포팅의 회귀 분석 부분에서 자, 경로 분석을 이제 체크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모델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모델 설정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연구자의 개념적인 도식을 이제 실제 독립과 종속 변수의 관계로서 설정하는 건데, 자, 문의 건수가 영향을 주는 게 마케팅 투자액과 해외 투자이기 때문에 먼저 종속 변수를 설정을 하죠. 자, 종속 변수에 클릭을 해서 문의 건수, 그리고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게 마케팅 투자액과 해외 투자액이죠. 자, 이렇게 종속 변수는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n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상단에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 모델에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지우거나 아니면 편집을 해서, 그래서 수정을 할 경우에는 자, 아까 설정했던 이 부분이 다시 열리고, 독립 변수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 변수가 생성이 돼서, 자, 이거를 해제하거나 혹은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문의 건수가 아니라 미팅 건수, 똑같이 독립 변수는 마케팅과 해외 투자액 설정. 자, 그리고 의뢰 건수, 마케팅 투자액과 해외 투자액 설정.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앞부분은 설정이 된 겁니다. 문의, 미팅, 의뢰 건수에 마케팅과 해외 투자액이 각각 영향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부분, 계약 건수에는 문의, 의뢰, 미팅, 의뢰가, 매출액은 문의, 미팅, 의뢰의 계약 건수까지. 자, 요거를 이제 모델에 추가를 해봅니다. 자, 종속 변수에다가 계약 건수, 독립 변수에다가 문의, 미팅, 의뢰 세 가지를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의 매출액은
문의, 미팅, 의뢰, 계약까지 자,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원인과 결과, 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들을 쭉 다 설정을 해준 거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분석을 실행하면 지금 설정된 이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1번으로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데이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에 대한 결과 정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모두 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연구자가 이제 모델을 설정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분석을 표로 정리하고 일반적인 해석을 다는 그런 시간들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파일 저장해서 보통 한글로 이제 많이 쓰면 자, 한글로 바로 열어서 보면 자, 이렇게 모델 적합도 결과, 모델 적합도 지수, 그 다음에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결과, 자, 이런 결과들이 쭉 나오고 해석도 역시 자동으로 달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적합도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GFI, AGFI, RMR, NFI, 자, 요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FI로 끝나는, I로 끝나는 것들, GFI, Goodness of Fit Index,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고, AGFI는 Adjusted, 그러니까 적합도를 약간 조정한 그런 결과고, NFI와 TLI, 자, 이런 이제 수치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모델과 데이터가 일치한다. 즉, 연구자가 설정한 인과관계가 실제 데이터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0.9 이상이면 매우 좋은 모형, 영어로 하면 이제 very good이라고 할 수 있겠죠. 0.8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 good. 0.7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 normal. 뭐 이런 그 약간 이제 형식적인 분류의 기준 평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평가들은 모델이 복잡할수록, 즉 관측 변수가 많을수록 적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모델과 비교해서 결과를 좀 판단해야죠. 예를 들어 관측 변수가 한 4, 50개 있고 잠재 변수가 한 8개, 9개 있는 상당히 복잡한 모델에서 이런 적합도가 0.9 이상 나타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잘못돼서라기보다 원래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측 변수가 많게 되면 오차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RMR과 RMSE라고 하는 이 R자로 시작되는 애들은 이제 오차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이 오차 정도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0.05보다 작으면 매우 좋은 모형, 0.08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0.1보다 높으면 좀 나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고, 특히 RMR은 데이터의 단위가 크면 이것들은 이제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RMR보다 RMSE, 즉 이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오차를 계산한 RMSE가 좀 더 안정적이죠. 자, 이 모델의 결과를 보면 RMR이 6220이에요. 왜냐면은 매출액이 단위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별로 이제 그러니까 비표준화된 오차죠. 반면에 이제 RMSE는 0.2, 좋진 않지만 표준화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적합도를 쫙 보시면 일단 이 카이스케어 자유도피 요 세 개가 앞서 이제 모델에 대한 적합도에 대한 평가, 즉 모델과 데이터가 일치하냐. 귀무가설이 뭐라고 그랬죠? 모델과 데이터 간에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과 실제 수집된 데이터 현상 간의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입니다. 근데 지금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있죠. 0.000이라고 하는 유의 확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모델과 데이터가 다르다,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일 모델에서는 다 이렇게 0.000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매우 심플한 모델, 관측 변수가 3개의 잠재 변수 하나인 그런 데에서는 이제 이게 0.0보다 높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자체 가지고 어떤 그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고, 그 뒤에 있는 적합도, 자, GFI 0.86, AGFI 0.47, NFI, TLI, CFI 0.8, 0.6, 0.2. 자, 이런 걸 가지고 연구자가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죠. 자, 보실 때 어떠신가요? 매우 좋은 모형인가요? 아니면 좋은 모형? 혹은 일반적인 수준? 혹은 나쁜 모형? 자, 이러한 평가에 대한 기준들은 마치 모두 수를 맞아야지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자, 전체적인 결과들이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한두 수치가 약간 그 기준에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매우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GFI를 기준으로 저희는 밑에다가 양호한 모형이라고 이제 자동 해석을 달았는데, 이 부분은 연구자가 좀 더 변경할 부분들도 여지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런데 이 모형을 보면은 GFI가 0.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AGFI가 현저히 낮고, 그리고 TLI도 0.7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RMSE는 0.2로 0.1보다 커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과 데이터 간의 인과나 상관관계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아구가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카이스퀘어 결과는 몇이고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데이터인에서의 이 적합도는 에이모스라고 하는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적합도와 약간 다릅니다. 일단 계산 과정에서의 약간 다름도 있지만 에이모스보다 M+라고 하는 좀 더 정교한 구조방정식 모델 도구와 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적합도를 추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근데 에이모스에서 하게 되는 그런 방식보다 M+라고 하는 이제 고급화된 구조방정식 도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훨씬 더 이제 데이터의 오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R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패키지, 라반 패키지에서도 이제 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이모스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M+의 방식이 훨씬 더 정확한 이제 추정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자, 영향관계에 대한 얘기죠. 자, 보신 것처럼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영향, 해외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영향. 자, 문의 건수에 대한 거는 표준화 0.2, 비표준화 0.1, 표준오차, T값, P값이 딱 정리돼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마케팅 투자액이 문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계수 0.22 T값으로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자동으로 각 경로에 대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결과를 정리하고 형식적이고 다소 기계적인 해석을 다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런지에 대한 코멘트는 연구자가 해당 분야의 혹은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좀 더 이제 살을 붙이고 풍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적합도가 좀 낮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아래 라반에서 뿌려주는 이제 영향관계 플롯이고, 상관, 표준화 경로계수, 자, 이거는 R 스퀘어, 설명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적합도가 좀 안 좋게 나타났을까? 혹시 모델을 좀 더 수정할 여지는 없을까? 자, 뒷부분에 이제 모델 수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델 수정이라는 건 데이터와 모델 간에 잘 안 맞으니까 모델을 이렇게 좀 바꾸면 적합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쭉 제시를 해줍니다. 자, 모델을 좋게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적합도의 결과를 좋게 만들려면
모델을 바꾸던지 데이터를 바꾸던지. 왜냐하면 적합도라는 건 두 개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 데이터를 바꾼다는 건 이미 수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허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델을 데이터에 맞게끔 좀 더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리그레이션 웨이트에서는 인과관계, 즉 경로 개수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미팅 건수가 의뢰 건수에 미치는 영향.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미팅 건수가 의뢰 건수에 미치는 영향. 자, 이렇게 경로를, 인과관계를 추가하래요. 자, 그러면 적합도가 높아진대요. 얼마나 높아지냐? 대략 카이스퀘어가 24.639만큼 떨어집니다. 카이스퀘어가 떨어진다는 건 모델과 데이터 간에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문제죠. 자, 연구자가 이것 간의 인과관계가 합당하다면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보신 것처럼 미팅이 의뢰에, 의뢰도 미팅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걸로 설정을 하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연구자가 생각했던 초기의 모델과 좀 맞지가 않아요. 물론 다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즉 상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미팅과 의뢰 건수의 쌍방향, 이 상관을 연결하고, 역시 계약과 의뢰, 자, 이들 간의 상관을 연결하면, 자, 카이스퀘어, 그러니까 이게 MI 지수라고 하는 이게 모델 수정 지수인데, 카이스퀘어가 대략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가 떨어진대요. 모델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모델상에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상관이 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문의가 많을수록 미팅도 많아지고, 역시 의뢰도 많아지고, 이런 관계들이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문의가 많아지면 미팅을 하거나, 미팅이 많으면 문의를 하거나, 이런 원인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동시에 발생하는 상관이 더 적합한 관계의 모델로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에이모스의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따온 건데, 에이모스에서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관측 변수에 오차항을 설정하고, 오차항끼리의 상관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불편함과 오해를 가지게 돼요. 오차항끼리의 연결을 한다라고 해서 오차끼리의 상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그 변수 간의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엔에서는 이러한 그 오차항들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변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 오류와 이제 잘못 해석되는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반영을 해보죠. 위에서 다시 아이템 열기를 한 다음에, 자, 지금 한번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 설정된 이력에 1회차 설정 불러오기가 생성이 됐죠. 지금 제일 처음에 했던 게 1회차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을 좀 더 수정하면 이제 2회차가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공분산 설정, 여기서 자, 문의 건수와 미팅 건수를 추가하고, 자, 추가하면 여기 두 번째 있는 공분산 설정에 자, 이렇게 문의와 미팅이 설정이 되죠. 자, 다음으로는 문의와 계약이 되겠죠. 문의 건수와 의뢰 건수가 되겠죠. 의뢰 건수. 자, 문의 미팅, 문의 의뢰. 그러니까 이제 미팅 의뢰도 있어야겠죠. 미팅과 의뢰. 자, 이게 하나씩 연결해서 돌려볼 수도 있고, 연구자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돌렸던 결과의 적합도를 보면 GFI가 0.96,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났죠. 아까 카이스퀘어가 50 몇이었는데 지금 16점 몇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NFI, TLI, CFI 모두 0.89 이상으로, 자, RMSA는 0.148로 0.05보다는 크지만
아까의 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면 AGFI라고 하는 적합도가 가장 약간 까탈스러워요. 그 AGFI는 다른 적합도가 0.9 이상일 때 이 적합도 지수만 상당히 좀 0.8이나 0.7로 낮은 그런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결과를 쭉 수정 지수를 보시면, 자,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여지가 있냐 없냐를 연구자가 또 판단을 해야겠죠.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MI 지수가 그럼 몇 이상인 거를 연결해야 되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책이나 교재에서 보면 10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 이상인 것을 다 설정하라는 게 아니라 10 이상인 것 중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를 설정을 해야겠죠. 10 이상인 거는 적어도 이렇게 연결하면 카이스퀘어가 10 이상 떨어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11, 12, 13 이 정도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한 20대 후반, 30 가까이 이 정도의 MI 지수를 보일 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한다는 건 뭐 이렇게 OX의 문제로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초기에 설정했던 모델과 데이터 간에 잘 안 맞기 때문에 모델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수정은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정도 연결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했던 이 상관을 연결하는 이런 수준은 이건 모델 수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처음부터 설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발생하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 간의 상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인 거죠. 문의가 많으면 미팅도 많고 의뢰가 많겠죠. 문의가 적으면 미팅이 적고 의뢰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관을 연결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죠. 원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중간에 있는 변수들끼리도 상관이 많죠. 자, 그럼 모델 수정할 여지가 없다. 자, 이렇게 영향관계 하라는데 영향관계는 말이 안 되고 MI 지수도 작고 의뢰와 계약과 의뢰 이거 인과관계로 먼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향관계. 근데 또 상관을 연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영향관계는 상관을 포함하고 흡수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자, 따라서 더 이상 모델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레포팅하면 되죠. 적합도는 이렇게 나타났고 영향관계를 봤더니 자,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여기 뒷부분 보면 문의 건수가 매출액에 유의하지 않죠. 문의 건수가 미팅 건수가 매출액에 유의하지 않죠. 이 두 개는 유의하지 않네요. 자, 근데 마이너스요. 이 마이너스는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의하지 않은 마이너스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차를 감안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모집단을 조사하면 플러스도 했을 거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유의한 마이너스라면 뭔가 잘못됐네. 문의가 많으면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었네.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유의하지 않은 마이너스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결과들을 그대로 이제 레포팅 하면 되겠죠. 약간 살을 붙여서.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이제 PPT로 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조방정시나 경로 분석은 이제 모델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수치들이 연구자가 마음에 드는 그런 수치들이 딱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변인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기 위해서는 PPT와 같은 자료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표준화계수, T값, CR값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한 관계면 굵은 선을 실선을 유의하지 않은 관계면 이런 점선으로 표현해서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마케팅과 해외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문의, 미팅, 의뢰에 모두 유의한 각각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 그리고 문의, 미팅, 의뢰는 계약 건수에 역시 직접적으로 모두 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참 재밌네요. 매출액에는 의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미팅과 문의 건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그 이건 이제 통계적인 어떤 수식의 지식이 아니라 통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유의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유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거고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문의 건수가 매출액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약 건수에 영향을 주고 계약 건수가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 자, 요 관계만 봤을 때에는 이게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문의 건수는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문의가 왔네? 계약을 하네? 그래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그런 논리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문의 건수와 매출액에 두 개만 보면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계약 건수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매출액이 향상이 된다. 미팅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의뢰는 보다 직접적이기 때문에 매출과 그죠? 의뢰를 하잖아요. 그냥 이거 얼마예요? 내지는 한번 만나보시죠가 아니라 자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계약과 매출이 거의 직접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직접적인 영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자가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이런 기계적인 해석을 좀 더 벗어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경로 분석 첫 번째로 데이터인을 이용해서 모델을 설정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소와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집단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두 개의 집단의 어떤 경로에 대한 차이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